안녕하십니까. 프로그래밍 언어 8장 함수 8장 4절 내용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장 4절은 함수의 원형입니다. 자, 함수의 원형, 원래 형태란 얘기죠. 자,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의 원형의 개념. 함수의 원형을 사용하는 이유는 함수를 사용할 때는 항상 함수를 먼저 정의하고 나중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여기서 정의라고 얘기했는데 정의 또는 선언. 그렇죠? 그 이유는 컴파일러에게 함수의 정보를 미리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단계, 3단계 지난 시간에 배웠죠. 자, 2단계는 함수를 정의하고 그 다음에 호출한 거고, 여기서는 선언해주고 그 다음에 함수 호출하고 정의하고. 자, 여기 선언과 정의를 좀 구분 없이 쓰긴 하는데, 좀 엄격하게 얘기하면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이름으로 쓰겠다라고 통지 개념이고, 정의는 그 내용물이 무엇이다. 내용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미리 그 함수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먼저 써야 됩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자, 함수의 원형이란 함수의 이름, 매개 변수, 반환값의 자료형, 리턴 타입이죠. 를 함수가 정의되기 전에 컴파일러에게 알려주는 것을 의미한다. 자, 요거를 할 때는 말 그대로 함수를 선언해 주는 거기 때문에 선언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세미콜론이 있어야 되고, 메인 함수 바깥에서, 즉 샵 인크루드 해주고 메인 함수가 이렇게 있죠. 요 안에서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 함수의 원형의 사용의 예. 사용자 정의 함수는 매개 변수와 반환값의 유무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쭉 있는데, 자, 매개 변수와 반환값이 모두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void a 이렇게. 자, 매개 변수만 있는 거. 이제 말이 좀 그런데 a하고 매개 변수가 int x 이런 식으로 반환값만 있는 거 int a 이런 형태 모두 있는 경우, 그죠? 요건 좀 애매하긴 한데,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어요. 여기 앞에 거가 없을 때 있을 때, 매개 변수가 있을 때 없을 때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자, 매개 변수와 반환값이 모두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매개 변수와 반환값이 없는 사용자 정의 함수는 가장 쉽게 함수를 정의할 수 있으며 주로 간단한 메시지, printf라는 거죠. 메시지를 출력하거나 단순한 명령을 수행할 때 사용한다. 자, 다음 예제는 간단한 인쇄말을 출력하는 사용자 정의 함수를 3단계 과정으로 수행하는 프로그램이다. 뒤에 이제 프로그램 소스를 얘기한다는 얘기고요. 자, 보시면 인사라고 하는 함수명을 이용해서 저기 정의를 이렇게 해줬고, 여기 선언해줬고, 호출을 해줬습니다. 인사를 보니까 그냥 printf라고 하는 함수가 호출됐죠. 여기에 필요한 변수값이 없죠. 그리고 여기에 이것을 수행하고 나서 어떤 걸 통보해 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리턴 타입이나 매개 변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매개 변수와 반환값이 없는 함수의 예입니다. 호출돼서 실행된 결과 화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에 나오는 프로그램인데, 요거는 3개의 함수를 호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정의 함수는 뭐예요? 간단한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출력하는 함수이고요. 두 번째 함수는 이 등호를 출력하는 함수고, 세 번째 함수는 이게 마이너스를 출력하는 함수입니다. 자, 3단계 방법으로 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함수가 3개가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선언. 통보하는 거죠. 자, 세 개의 함수의 이름은 이렇게 되어 있고, 매개 변수는 다 없고, 리턴 타입도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메시지만 출력하는 거죠. 이건 문장을 출력하고, 등호, 마이너스를 출력하는 거죠. 자, 메인 함수 안에서 세 개의 뒤에 함수가 있겠죠. 그 함수를 호출을 했습니다. 자, 요거는 이렇게 출력되고, 얘는 이렇게 출력되고, 얘는 메인에서 직접 이거 출력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any가 뭐예요? any 메시지가 출력된 거고, 그죠? 뒤에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예요? 좀 이렇게 등호가 이렇게 여러 개 출력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문장을 여기서 출력하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 n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메시지를 그냥 출력한 거죠. 이건 줄바꿈 해준 거고, 이건 두 줄 해준 거고요. 대시는 이렇게 해주고, 뭐 마이너스는 뒤에 프로그램처럼 이렇게 출력이 됐겠죠. 자, 그래서 실행 결과가 나오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아까 세 개의 함수가 다 리턴 타입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문자의 어떤 특정한 출력의 형태 같은 경우는 반환값이 필요가 없고, 또 매개 변수도 필요 없습니다. 물론 이걸 좀 응용하면 매개 변수를 넣을 수도 있어요. 요거를 몇 개, 마이너스를 몇 개 쓸 거냐, 여기 등호는 몇 개 사용할 것이냐, 요것을 임의로 정의를 해서 개수를 정해놓고 그 개수만큼만 출력하게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냥 동일한 길이만큼의 형태로 출력하기 위해서 매개 변수를 넣지 않았습니다. 자, 사용자 정의 함수에서 매개 변수만 있는 함수입니다. 반환값은 없고 매개 변수가 있는 함수를 정의하는 함수죠. 뭐 예를 들어서 인치에 해당되는 실수값을 입력받아서 센치로 환산하는 프로그램인데, 환산된 결과를 함수 내에서 출력하고 끝내는 거죠. 자, 이럴 때는 리턴 타입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매개 변수만 있는 함수죠. 자, isChange 지금 변환하는 거죠. 교환. 자, 그래서 실수형을 입력받아서 내용을 출력하고 리턴 타입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쭉 나와서 값을 입력받아서 그 값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이 함수를 호출하고, 자, 여기서 리턴 타입이 없으면 함수 이름만 호출합니다. 리턴 타입이 있을 때 반드시, 뭐 반드시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리턴을 한다는 얘기는 누군가 받을 애가 있어야 되죠. 그래야 리턴의 의미가 있잖아요. 내가 누구한테 뭔가를 던져주는데 받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택배 직원이 던졌는데 여기 다른 직원이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기저 두 손으로. 근데 이 사람이 없다. 그럼 이 물건은 어떻게 돼? 땅바닥에 떨어지겠죠. 물론 그렇게 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느냐. 뭐 택배의 물이 뭐 깨지지 않는 거라면 상관없겠죠. 그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던지면 받는 사람은 반드시 있다. 반드시라고 표현하면 안 되게 대체적으로 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리턴 타입이 있으면 그 리턴 타입을 받는 변수가 앞에 보통 쓰여져 있다. 보통이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 한 90% 이상 특수한 경우 빼놓고는 다 받는 애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경우는 뭐예요? 받아서 계산하고 끝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인치를 계산하는 거. 자, 보시면 내가 입력된 인치에 2.5399를 곱해서 나온 값이 있죠. 이 값을 바로 여기서 이 함수 내에서 출력하고 끝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턴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이런 출력물을 메인 함수에서 출력하고 싶다면 리턴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기에서 해서 끝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수압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 변수예요. 즉, 이 isChange라고 하는 함수가 호출이 다 끝나고 나면 사라집니다. 물론 요거 A도 사라져요. 자, 그래서 65.88이라고 하는 값이 넣어지면
이렇게 167.33cm로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반환값만 있는 함수입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에 매개 변수는 없는데 리턴은 있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입력값, 함수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는 없어도 되는데 반환 형태를 가질 수는 있습니다. 자, 사용자 정의 함수에서 입력받은 알파벳을 메인 함수의 반환값으로 전달받는 과정을 살펴보면 이걸 이해할 수 있을 건데 한번 보죠. 자, 이건 뭐냐면 여기 알파라고 하는 여기 매개 변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입력값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얘가 수행했을 때 그 결과를 show에다 넣은 거죠. 그러면 뭔가 값을 여기서 저장하려고 하면 뭔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필요한 것을 이 함수 내에서 입력받아서 할 수도 있어요. 굳이 여기에서 수행하지 않고 이 함수가 호출된 다음에 할 수도 있죠. 자, 그런 경우가 이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알파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해서 나온 결과가 show라고 하는 변수에 담기고 그 값을 문자로 아스키 코드 값으로 출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여기 이 함수에 결국은 수행하고 나면 뭐가 나온다고요? 문자가 나오는데 그럼 이 문자는 어떻게 만들어지냐? 누군가로부터 입력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함수가 호출되는 과정에서 입력받는 거예요. 바깥에서 입력받아서 전달되어지는 게 아니고요. 자, 그러면 반환값만 있고 매개 변수는 없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알파라고 하는 함수에서 스캔f가 이 함수 내에 있죠. 그죠? 여기서 입력받아서 그 값을 리턴해 주는 거죠. 리턴해 주니까 받는 애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자, 메인 함수에서는 리턴 타입이 있으면, 자, 그리고 여기서는 문자죠. 얘가 문자이기 때문에 받는 애도 문자, show라고 하는 애가 문자형으로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로 전달이 되어지는 거고, 이 값을 출력을 했죠. 문자로 출력하거나 아니면 아스키 코드로 출력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문자 J를 입력, 여기 사실은 여기가, 자, 여기가 지금 결국은 저기 알파라고 하는 대문자죠. 알파라고 하는 함수가 호출되면 그 호출되는 과정에서 입력을 받고 이 값을 show라고 하는 데에도 전달을 해줘요. 전달해주면 그 show라고 하는 변수를 출력하고 그것을 숫자로도 출력한 겁니다. 자, 매개 변수와 반환값이 모두 있는 경우, 일반적인 경우죠. 가장 많이 쓰는 경우고요. 사용자 정의 함수에서 매개 변수와 반환값이 모두 있는 함수도 정의할 수 있으며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방식이다. 다음 예제가 이제 요런 형태인데, 자, 키보드로 정수값을 입력받아서 사용자 정의 함수, 우리가 만든 함수에다 전달을 해주면 여기 이제 매개 변수로 전달해 주겠죠. 그러면 포문으로 누적 합계를 계산한 다음에 그 합계 sum이라고 하는 결과값을 어디로? 메인 함수로 전달해주는 프로그램인 거죠. 그런 함수예요. 이렇게 하려면 들어갈 매개 변수도 필요하고, 즉 매개 변수가 필요하고 리턴 타입 반환값도 필요한 거죠. 자, 이거 보시면 뭐 결과랑 인풋을 위한 변수 선언해주고 여기는 쭉 나왔습니다. 요거는 뭐 그냥 출력해 준 거고요. 자, sum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숫자를 입력해주면 이 함수에 의해서 계산이 되어지고 그 결과를 인트형으로 리턴해 준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함수 원형입니다. 함수 원형을 함수 선언을 해준다는 얘기죠. 함수 원형을 쓴다는 거는. 자, 이거 쭉 나오면 여기서 값을 입력받고 그 값을 sum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여기 이제 얘가 이제 요 값이 인수가 될 거고 이 값을 인풋이 인수가 되고 요 값을 받아서
썸이 받는 애를 우리는 매개 변수라고 하고, 이 매개 변수가 함수 수행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리턴해서 어디로? 리절트로 보내준다는 얘기죠. 리절트의 타입이 인트형이에요. 왜? 이 썸의 리턴 타입도 인트형이었거든요. 그래서 받는 애하고 주는 애가 같은 타입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리절트 값을 출력한 거죠, 여기. 자, 한번 보시죠. 썸을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 보시죠. 자, 리턴 타입이 인트형이고 입력한 요 수는 뭐예요? 매개 변수죠. 인수는 인풋이었습니다. 인풋. 그러니까 인풋이라고 하는 변수의 값을 여기다 집어넣어 준 거죠.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지역 변수로 선언되어진 거고, 자, 여기에도 이거 지역 변수 선언해 준 거예요. 매개 변수가. 그러니까 여기 수를 또 선언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반복문을 수행했어요. 수만큼 반복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5를 입력했으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를 계산해서 결국 그 값을 리턴해 주는 거예요. 이 합이라고 하는 것이 인트형이죠. 그러면 요 인트형 맞죠? 그럼 리턴 타입 리절트도 인트형이었어요. 다 받는 애도 같은 타입이어야 돼요. 보내는 애도 리턴 타입도 다 같은 타입으로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100을 입력하면 당연히 5052 리턴 타입으로 들어가겠죠. 이제 100이라고 하는 건 1, 2, 3, 4 해가지고 100까지 합이죠. 자, 550까지의 결과를 냈습니다. 자, 이거 보이드형입니다. 이거는 이제 반환값이 없는 함수인데, 자, 앞에서 언급됐던 거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반환값이 없는 함수를 프로시저라고 합니다. 그래서 함수는 호출한 쪽과 호출 받는 쪽 사이에서 값을 전달하기 위해서 반환값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반환값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함수가 수행하고 나서 그 결과를 반환하지 않기 때문에 호출하는 쪽에서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지도 않는데 받지를 못하잖아요. 그죠? 그걸 참고하셔야 됩니다. 자, 보통 이제 보이드라고 선언을 해주면, 보이드형 함수는, 보이드하고, 그 다음 함수 이름 쓰고, 매개 변수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뭐,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앞에서 언급됐던 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보이드로 선언해주면 리턴하는 값이 없기 때문에 받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가 그 얘기입니다. 수식이라고 하는 건 요 등호죠, 등호. 등호가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는 뒤에 프로그램 소스를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테스트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여기 보이드에 리턴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죠. 리턴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지금 합이라고 하는 변수가 지금 리턴 받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쪽엔 주지도 않는데 나 받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면 오류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오류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오류를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주지 않고 있으면 받지도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사용할 수 없다고 돼 있죠. 해결하는 방법 별거 아닙니다.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거 쓰지 말라는 얘기죠. 자, 여기서 보이드면 함수를 호출할 때 받지 말라는 얘기예요.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얘가 자기가 이 일을 끝내고 그 다음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주지도 않는데 받으려고 한다면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건 이 내용을 출력하고 끝내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 보이드 함수를 정의하여 입력한 문자를 지정된 횟수만큼 출력하는 함수 프로그램을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함수를 호출할 때 전달받은 인수와 전달받은 인수를 처리하기 위한 매개 변수의 매칭을 잘 보자 이건데 뭐냐면 A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는데 뭐 A, O 이렇게 돼 있으면 이 함수는 뭐 하는 함수냐면 A를 5번 출력하라는 얘기예요. 자, 이건 이제 매칭된다는 얘기죠. 이
그러면 이 함수를 정의했던 곳에서는 뭐 여기 차죠. 차에 뭐 ch, 여기는 int에 뭐 x 뭐 이런 형태로 되겠죠. 타입이 같아야 돼요. 그죠? 그리고 그 안에서 처리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행되어야 됩니다. 프로그램 소스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타입이 ch로 되어 있고 이게 이제 차죠. 그 다음에 int형으로 선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문자를 몇 번 출력하겠다 이런 얘기죠. 자, 여기 보시면 스캔앱을 통해서 두 개의 변수를 입력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변수를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얘네들이 바로 뭐가 돼요? 인수가 되죠. 진짜 값, 밸류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얘는 보이드이기 때문에 받으면 안 돼요. 등호가 없는 겁니다. 등호가 없는 건데 같지 않다는 게 등호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그죠? 등호가 없어요. 그러면 이 함수에 의해서 자, 여기서 보면 어떻게 돼요? 폼을 통해서 해당 문자, 여기 ch라고 하는 문자를 뭐예요? 계속 출력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만큼. 그리고 나서 얼마큼 출력됐는지 몇 회 출력 완료. 요 메시지가 출력되고 여기에 리턴 타입이 없죠. 보이드니까 리턴 타입이 없는 거예요. 리턴 얼마? 뭐 얼마? 이런 문장이 없는 겁니다. 이게 보이드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Q하고 O를 입력하니까 뭐예요? Q가 5번 출력됐고 5회 아까 이제 그 횟수만큼 출력 완료라고 하는 메시지를 한 줄로 출력했습니다. 맨 마지막 줄에. 자, 이렇게 원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제 별거 아닙니다. 반환값이 없는 함수일 때는 리턴 받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함수 원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